동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증가한 것이 이유입니다. 20대 여성이 3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들 2명을 욕조에서 익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몰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시상식 폭행 사건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기차역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5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뉴욕과 워싱턴 DC와 같은 동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유로 분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워싱턴 DC의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는 2주 전보다 106%, 뉴욕의 경우 51%나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며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 규제가 대폭 완화됐고 백신 접종 시기가 상당 시간 경과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 지원금 중단으로 코로나 검사수가 대폭 줄어든 것도 문제입니다. 검사수를 찾기보다 가정용 일회용 키트로 검사를 하는 경우가 늘었는데 이 결과는 정부 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염자는 집계 자료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차 접종까지만 한 사람에 비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회복되는 시간이 4일 정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진이 확진자 6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백신을 2차례만 맞은 사람이 오미크론에 걸렸다 회복하는 기간은 평균 8.3일이었던 반면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4.4일로 회복이 4일 정도 빨랐습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오미크론 감염 환자의 경우 델타 감염자에 비해 인후통을 앓을 확률이 5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사태 여파로 미국인들의 기대 수명이 2년 연속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콜로라도 볼더 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 연구 결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지난 2019년 78.9세에서 팬데믹 첫 해인 2020년 77세로 1.9세 감소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엔 76.6세로 다시 0.4세 줄어들면서 2년 사이 기대 수명이 2.3세나 단축됐습니다. 연구진은 느린 백신 접종과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 사망률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한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비교 대상 19국가에서는 미국과 달리 지난해 기대 수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중국 상하이에 대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이곳에 공장을 둔 글로벌 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상하이항의 병목 현상 여파가 인근 항구들로 퍼지면서 상하이발 물류 대란이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상하이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2만 명을 넘어서며 확산 일로입니다. 도시 봉쇄의 여파는 글로벌 기업들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 공장,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가동을 멈췄습니다. 上海地区作为我们上汽和特斯拉等这些企业的生产基地及生产的影响对全国是相对比较大的，大概占到全国11%的一个水平。 한국에서 진출한 식품, 화장품 공장들도 생산을 중단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대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을 돌리려 해도 부품 공급업체가 문을 닫거나 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하이항의 물류 대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The biggest bottleneck right now for foreign companies is there is a shortage of truck drivers to ship goods to and from the Shanghai port. The delay is usually around 2 weeks. 상하이항의 화물 처리량이 40%는 줄었다는 추정치도 있습니다.
상황이 장기화되면 상하이항을 활용하며 중국 GDP의 4분의 1을 책임지는 창장 삼각주 일대가 휘청입니다. 상하이 대신 인근 닝보항 등으로 배를 돌리면서 정체 현상이 다른 주요 항구들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5.5%를 공언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물류 대란과 경제 위축 속에 더 많은 재정과 통화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 20대 여성이 3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들 2명을 욕조에서 익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박시몬 기자입니다. 3살도 되지 않은 2명의 아들을 욕조에서 익사시킨 2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유바 카운티 경찰은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아이들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물이 가득 찬 욕조에 빠져있는 5개월과 2살의 아이들을 발견하고 곧바로 응급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아이들의 엄마인 26살의 여성 코트니 윌리엄스로 밝혀졌으며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코트니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 보였다고 이웃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I'm sorry. And then to see her walking down the road with no expression on her face at all. Yeah, she hadn't. They Put her in the right car here. and she just no expression whatsoever. No, nothing. Nothing. Absolutely Just nothing. a straight, no expression on her face at all. 아이들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코트니의 남편으로 점심시간에 집에 갔다가 현장을 목격하게 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익사가 의도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지만 아직 정확한 동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트니는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혐의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몰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총격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 경찰은 어제 오후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 중 하나인 이스트 러더포드의 대형 쇼핑몰인 아메리칸 드림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출동했으며 쇼핑몰이 몇 시간 동안 폐쇄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총에 맞은 것을 발견했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3발의 총성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경 스와팀이 매장을 정리하고 고객들과 직원들을 외부로 호송하기 시작했다고 당국은 말했습니다. 고객들은 경찰에 의해 호송되기 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쇼핑몰은 오늘 정상 운영됐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수색 중입니다. 아메리칸 드림몰은 미국 최대 규모의 쇼핑몰 중 하나로 쇼핑몰 내에는 450여 유명 상품점뿐만 아니라 실내 스키장, 워터파크,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한 주에 20만여 명이 이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할리우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정전으로 놀이기구가 멈춰섰습니다. LA 소방국은 현장에 출동해 탑승객 11명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11명을 태운 트랜스포머 어트랙션이 정전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LA 소방국이 현장에 투입돼 구조작전을 펼칠 때까지 꼼짝없이 놀이기구 안에 갇혀 있다가 사고 발생 후 2시간이 지난 저녁 6시쯤 구조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이번 사고로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남가주 에디슨사가 공급하는 전력에 차질이 발생하며 놀이기구가 멈춰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아카데미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시상식 폭행 사건을 일으킨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아카데미는 회원 제명과 자격정지 등의 징계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윌 스미스가 회원직을 반납하자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제재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는 윌 스미스의 나무주연상 수상을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윌 스미스를 오스카상 후보로 계속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기차역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받아 민간인 최소 50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이용하던 동부 돈바스 지역의 한 기차역이 미사일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사망자만 최소 50명, 부상자는 300여 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And that's bloody to kill children, Russian-speaking children in Russian-speaking cities, and keep saying that they try to protect someone.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부에서 발을 빼고 남부와 동부로 주요 전선을 옮긴 뒤 다시 불거진 대규모 민간인 피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금지된 대량 살상 무기, 집속탄까지 써 민간인 공격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확산되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에 진행되던 협상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제안이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했고, 러시아는 중요한 조항에서 우크라이나 쪽 협정안이 더 후퇴했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협상은 계속한다지만 해결은 더 멀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Neither side, Russia is not interested in giving up. Ukraine can't give up because it means its sovereignty and its territorial integrity.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할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They're going to try to be successful in the east and in the south, and once they're successful in the east and the south, they'll go back to going after larger cities. 이런 가운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장기전을 예상한 움직임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전기차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충전 문제죠. 머지않아 LA시의 충전 시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 의회가 전기차 확대 기본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LA시 내 전기차 충전소는 모두 3,200개, 지난 5년 사이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LA시 정부가 직접 설치한 충전 시설이 350개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들이 만들었습니다. LA시는 전기차 보급의 빠른 확산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충전 시설을 지금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97,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Facilitate greater investments by the public as well in electric vehicles because of broader charging infrastructure, more improvements with battery storage and other things that come from this master plan will also be able to make it easier for more people to acquire and make that choice to acquire electric vehicles. LA시 의회가 오늘 승인한 전기차 확대안에 따르면 우선 공원과 도서관, 주차장 등 시 소유 부지를 중심으로 LA시 정부가 직접 600개의 충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이와 함께 청소차와 소방차를 포함해 시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 만여 대도 모두 전기차로 교체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에 지원하는 충전소 설치 보조금을 확대해 충전 인프라를 더 빠르게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There is nothing more important than we can do than take every single necessary step that it requires to get to a renewable energy future by 2035. This EV master plan is a giant step to help us get there. 2030년까지 10만 개에 가까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세운다는 계획은 LA시의 탄소 제로 목표 시기인 2035년보다 5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기본 계획 수립을 토대로 남은 8년 동안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면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2,200억 달러 규모의 뉴욕주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예산안에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제2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호컬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2-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개념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연도 시작일인 4월 1일을 6일 넘겨 가까스로 대부분 합의를 이룬 것입니다. 투표는 늦어도 8일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안에는 6월 1일부터 연말까지 뉴욕주 휘발유세를 경감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갤런당 33센트가 부과되던 주 휘발유세가 16센트가량 줄어듭니다.
250만 명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재산세 텍스 크레딧도 제공됩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자금 2억 5천만 달러도 편성됐습니다. 식당 영업을 위한 주류 투고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동 보육비 지원을 위해 4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현재 편성된 아동 보육비 지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임대료 경감 지원에 20억 달러도 투입합니다.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 8억 달러, 유틸리티 지원금 2억 5천만 달러, 집주인 지원금 1억 2,500만 달러 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5개년 교통 계획에는 328억 달러를 투입, 뉴욕주 사상 최대 금액을 투자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전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40% 늘어난 금액입니다.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보석개혁법은 결국 일부를 되돌리는 쪽으로 합의됐습니다. 뉴욕주는 일부 현금 보석 제도를 허용하고 판사에게 보석금 설정 재량권을 주는 식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총기 범죄와 반복된 범죄의 구금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인디애나주의 한 가금류 사육시설에서 올 들어 첫 조류독감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24개 주에서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월 이후 최소 2,300만 마리의 가금류가 도살 처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수백만 마리의 산란암탉이 더 도살 처분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란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농무부 집계 결과 이번 주 중서부 소매업체에서 납품된 계란 가격은 한 달 전보다 2배 이상 가격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오는 17일 부활절을 앞두고 일부 계란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당분간 계란 가격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식시장 점검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주식시장은 이제 이틀 오르고 이틀 떨어지고 하루 엇갈린, 오늘 하루 엇갈린 이번 주를 4주 만에 처음 하락한 주로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오늘 유일하게 강세로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는 2주 연속,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하락한 주로 마무리했고, 특히 이제 내스닥하고 S&P 500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회복세를 가동시켰는데 이번 주 4주 만에 처음 이제 하락세를 꺾였다는 거죠. 이번 주 그 반도체 쪽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봉쇄 등 그 중국발 물류 그 차질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또 어떤 악재가 시장에 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제 금융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술주들이 그동안에 3주 동안에 기술주들, 중국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 회복세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바짝 상승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2주 동안에 30% 정도를 폭등을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에 20%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AMD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20% 정도를 상승했던 것을 일주일 동안 올랐던 걸 싹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 톤을 완전히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빠르고 많이 되느냐를 떠나서 이제는 뭐냐, 양적 긴축이 얼마나 좀 더 크고 빠르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FOMC 회의록이 나온 다음에도 투자자들의 매도 심리가 상당히 이제 불붙었던 거죠. 특히 이제 연준의 브레이너 이사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주식시장은 투자 심리가 완전히 금리 인상 또 양적 긴축 요 두 개에 따라서 뭐 우크라이나 사태는 솔직히 이번에 거의 좀 묻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끌고 갔다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의 양적 긴축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 등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하지만, 자, 여기서도 이제 캠프가 엇갈립니다. 이제 한 가지는 뭐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느냐, 아니면은 리세션이 되느냐, 뭐 양쪽 캠프가 있는 거지만,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됐다,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까지 리세션은 이제 올해 연말, 뭐 내년도 정도 되면 되는 거지만 아주 성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야구 때문에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아주
뭐 줄타기를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조금만 더 금리 인상이 빠르게 되고 많이 올렸을 때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폭락세로 접어들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경기도 또 침체를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또 반대로 그렇다고 이자를 금리를 안 올리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양날의 검을 갖고 어떻게 보면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저성장 고물가가 지속될 거라는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장이 오를 수 있을까요? 화요일 날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금융주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실적과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또 한번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죠. 끝으로 다음 주 발표될 경제 지표 말씀해 주시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화요일 날 이제 CPI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수요일 날 이제 뭐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소매 판매 지수,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것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더 높거나 하게 됐을 때는 이제는 뭐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0.5가 아니라 0.75가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또 악화될 수 있다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물가가 이제 어떻게 잡으려면은 안정세를 찾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뭐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